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착각의 가정법 제6회 미래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른바 한국식 영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라고 불리는 유형의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조건문의 개념, 즉 이제 future conditional의 개념은요, 미래에 대해 가정하고 그 결론, 추론 등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조건문에는 미래에 대한 현실적 조건문, 그러니까 future real conditional과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 future unreal conditional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현실적 조건문이라는 건요, 이런 경우죠. If the weather is good tomorrow, I'll go to the beach.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해변에 갈 거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면은 광안리 같은 데 가면 좋잖아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광안리 해변 같은 데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날씨가 좋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가겠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If John comes to Seoul, I'll treat him to a nice dinner. 만약에 존이, 뭐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인 존이, 뭐 외국 사람인가 봐. 존이 서울에 오면은 나는 그 사람을 대접을 할 건데, 뭐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treat someone to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어디에다 이제 대접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실제로 그 어떤 멋진 저녁을 이제 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현실적 조건문은 현실적 가능성이 미래에 충분히 있고 얼마든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가정을 표현하고 이제 주저를 표현하는 그런 조건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식을 했을 때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날 거나 또는 가능성이 0이거나 또 딱히 0은 아니더라도 매우 0에 가깝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나는 멋진 집을 사겠다는데 복권에 당첨되는 건 쉽지 않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또 if Steve became rich, Lisa might go out with him. 그러니까 스티브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리사는 그와 데이트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if Steve became rich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낮은 걸 얘기할 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 속에서는 스티브가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또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현실적 조건문은 future real conditional은 한국식 영문법의 가정법 현재 또는 단순 조건문의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if the weather is good, I'll go to the beach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건 가정법 현재 또는 단순 조건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미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정을 표현하는 건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미래에 대한 현실적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 즉 future unreal conditional은요, 한국식 영문법의 가정법 과거의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nice house. 이거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인데 이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로 분류를 하죠, 흔히. 그래서 이 한국식 영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라고 불리는 유형의 조건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조건문 중에서, 그러니까 future conditional 중에서 if절에 were to하고 should가 쓰인 조건문 이 두 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if절에 were to와 should가 쓰인 일종의 관용 표현 두 개를 가정법 미래라는 어떤 범주로, 어떤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을 배우는 거는 뭐 유용하죠. 중요한 표현이니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두 표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표현들이 다른 조건문 유형과 구별돼서 가정법 미래라는 독립적 범주를 이룬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if were to하고 if should 표현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if절에 were to가 쓰인 표현입니다. if절에 이제 주어가 쓰이고 were to가 쓰이고 그다음에 주절에서는 뭐 would가 쓰이고 이런 형태죠. 예를 들어서 if he were to fail his driving test, he would be very upset. 그가 만약에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는 굉장히 열받을 거야. 이런 말이죠. 또 if I were to lose my job next year, my life would be miserable. 만약에 내가 내년에 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내 인생은 비참할 거야.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말하는 가정법 과거 문장 있잖아요. if절에 주어가 나오고 if절에 이제 if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시제가 쓰인 거예요. 이 형태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현재에 대한 가정, 비현실적 가정도 표현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적 가정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둘 중 어느 시점에 대한 가정인지 좀 불명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 표현, 즉 월투 같은 표현을 쓰면은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월투 표현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if 월투 이 표현은요, 화자가 그 일의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또는 그 일의 발생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경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우 부정적이면은 그 어떤 부정적인 일이면은 그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도 이렇게 what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if 표현이, 이제 if what 표현이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과 같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쓰인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식 영법에 퍼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설명일 뿐입니다. 한국식 영법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설명이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옛날에 20세기 초에 떠듬떠듬 뭐 어떤 원어민이 와서 원어민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간신히 조선어 간신히 배웠고 그때 당시에 영어를 배우는 조선인도 뭐 간신히 떠듬떠듬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드 표현에 대해서 원어민이 뭐 very unlikely, very unlikely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때 뭐 좋은 사람이 그 very unlikely가 그게 뭔 의미예요? 그 월드는 very unlikely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아하 그러면 이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같이 이게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이게 워트가 표현하는구만 한다면 이제 그 다른 자제들한테 가르친 거죠. 에헤 막 애들아 이리 와봐라 이 워트가 뭔 표현인지 아냐 이거는 말이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거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쳤겠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이 스승님,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이제 엄청나잖아요. 감히 어떻게 틀렸다고 지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보면은 뭐 흔히 뭐 what는 불가능한 표현에만 쓰인다는데 왜 여기서는 안 그런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 다음은 이제 should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if 절에 이제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나온 그런 표현인데요. 주절에는 will하고 would 뭐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I'll stay hom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ould stay hom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if should 표현은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의 중간적 특성 또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what 표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what는 얘는 비현실적 조건문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should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절에 will과 같이 현재형 조동사를 써서 현실적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would와 같이 과거형 조동사를 써서 비현실적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있겠죠. 현실적 조건문으로 표현을 한 거는 이 사람은 비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현실적 조건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즉 would로 표현을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일은 웬만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절에서나 should가 그 두 개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should의 그 특이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 때문에 흔히 뭐 if or to에는 would만 쓰이는데 왜 if should에는 will과 would 둘 다 쓰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가정법 미래를 배울 때 what to하고 should는 한 묶음으로 가정법 미래라고 한 묶음으로 배우는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should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hould가 가진 어떤 이중적 특성 또는 중간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f절에 should가 쓰인 것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I'll stay home으로 표현되는 경우는요. 그냥 현재 시를 쓰는 경우, 즉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home 하고 의미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if should가 현실적 조건으로 표현되면요. if 절에 현재 시를 쓴 것과 의미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근데 굳이 차이점을 꼭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should가 쓰인 게 좀 더 격시적 표현이고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도의 뉘앙스가 조금 곁들여지긴 한 겁니다.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문법 교재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같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f절에 should가 쓰인 경우 명령문도 흔히 쓰이죠. 명령문이 쓰이는 경우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e.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또 if you should need anything el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게 필요하시면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걸.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if should가 쓰인 경우, 그러니까 주절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주절에 명령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이 쓰인 경우도 현실적 조건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현실적 조건문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인식하면서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건 의미상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문이 쓰인 것도 현실적 조건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 같은 문장, 즉 명령문이 쓰인 문장 같은 경우 현실적 조건문이거든요. 근데 한국식 영법은 가정법이란 말을 비현실적 조건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위와 같은 예문들도 should가 쓰였으니까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조건문도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용어 사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데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Should you need anything el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if를 쓰지 않고 should를 맨 앞으로 보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도치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초, 중급 학생들한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문제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목이 뭐야 이제 어려워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예문도 하나 볼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If the buyer should fail to pay the price on the agreed upon date, then the seller may repossess the goods and the sale will be cancelled automatically.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If the buyer, 만약에 구매자가 should fail to pay, 지불을 하지 못하면, 뭐를 지불을 하지 못하면요. The price, 대금을. 근데 언제? On the agreed upon date. 상호 합의한 날짜에, 그러니까 상호 합의한 날짜에 대금을 결제를 하지 못할 시, the buyer, 구매자가, then 그러면 the seller, 그러면 판매자는 may repossess the goods,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and the sale, 그리고 이 거래는 will be cancelled, 취소될 거다,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 같으세요? 좀 딱딱한 어떤 사무적인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좀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if should 표현은 격식적이고 사무적인 표현으로서 계약서라든지 법률적 조항이라든지 뭐 규정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같은 데서도 이 어떤 이런 표현이 흔히 나오는 게 이제 should가 쓰인 그 조건문 표현을 조금 이제 문제로 만드는 이유가 이 토익은 흔히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적인 어떤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그런 때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어떤 격식적 글쓰기에 좀 쓰이는 표현으로서 많이 이제 다룹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 표현으로서 if절에 happen to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뭐 잘은 안 다루죠. 그러니까 조건문 가르칠 때 이걸 잘 가르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의 뜻으로서 이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조금 비격식적 표현이죠. 그래서 if happen to는 이제 if should보다는 비격식적이고 회화에서 이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봅시다. If you happen to see him, please give him my best regards. 혹시 그 사람 보면 안부 좀 전해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현실적 조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 낮긴 한데 그렇다고 안 일어날 거는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if you happen to be around, you should check out this restaurant. 그래서 네가 만약 근처에 간다면 이런 쪽도 표현인데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은 you should check out this restaurant. 이 레스토랑 한번 체크아웃 해봐야 된다는 가보란 얘기죠. 너 이 레스토랑 꼭 가봐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if절에다가 happen to를 쓴 거는 약간 인식은 가능성이 낮은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우리말에 딱 혹시라도에 비슷한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곁들여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래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were to 표현, 그다음에 should 표현, 그다음에 happen to 표현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